안녕하세요. 100세 시대를 든든히 대비할 본격 부자 되기 프로젝트 머니 토크쇼 나도 부자의 이선주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재무 설계를 한번 정리가 필요하신 분들, 또 신혼부부이셔서 재테크에 눈을 뜨신 분들,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머니 토크쇼 나도 부자에서는 24시간 무료 상담이 열려 있는데요. 전화번호는 02-2077-6248번, 문자는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88번으로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100세 시대 부자 되기 프로젝트 머니 토크쇼 나도 부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출연자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여러분의 완벽한 재무 설계를 책임져 주실 분이죠. 윤창원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날씨 계속 추워지는데요. 컨디션 관리 잘하셔서 열심히 재무 설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따뜻한 날 오겠죠? 네, 금방 또 올 것 같아요. 예.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은 또 어떤 분의 사연을 통해서 재무 설계를 해주실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부터 만나보시죠. 네, 50대 초반의 워킹맘입니다. 5년 후에 남편이 은퇴를 할 예정이고요. 그 후 5년 정도는 다른 회사로 이직해 일을 더 할 것 같긴 한데 확실한 것은 아니라서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자, 모아놓은 돈의 대부분이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데 최근 집값이 하락하니 더 불안해지네요. 당장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걱정이 되어 상담 신청을 합니다. 저희 부부에게 현실적이고 적합한 재무 설계를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이러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열심히 돈을 모아서 아파트, 집 장만을 했는데 요즘 부동산 대책 여러 가지 변화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앞으로 해나가야 될지 이렇게 은퇴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전문가님 쫙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님 그 상황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맞벌이 52세 회사원이신데 우선은 맞벌이를 하고 계시죠? 네. 그러면 지금 아파트 위주로 투자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생활하신 거고요. 하지만 이 가격 변동에 대해서는 어느 자산이나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예금도 금리가 떨어지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능을 볼 때 국영수 이 과목들이 중요한데 그렇다고 과학 공부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럼요. 다 그런데 해야죠. 지금 안타깝게 국영수만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럴 때는 하락하는 자산은 잘 현명하게 피해 가셔야 되니까 오늘 방송 보시면 저희가 그런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과목을 다 만점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는 법을 오늘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기대가 됩니다. 그럼 저희 현금 흐름표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52세 회사원이시고요. 그다음에 남편도 53세 회사원이셔서 자, 5년 이후에 정년 은퇴라고 하지만 참 안타까운 부분은 있습니다. 은퇴면 정말 은퇴하셔서 쉬셔야 되는데 또 일을 하셔야 된다. 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고요. 그런 것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월소득은 540만 원 두 분 합쳐서 버시고 계시고요. 지출합계는 240만 원. 자, 지출은 상당히 내려가 있어요. 지금 자녀분들이 이제 독립을 그러니까 올해 하신 것 같아요. 작년에 하신 거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때가 바로 은퇴를 준비할 수 있는 후반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 5년 동안 열심히 모으시면 과거보다는 훨씬 좋아지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축 투자에서 적금 65만 원, 연금 저축 34만 원. 이게 연금 저축이 이제 보험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금 보험 50만 원, 펀드 50만 원에서 자, 분산은 돼 계신데 좀 디테일하게 수익이 날 수 있게끔 자세한 상품으로 분산이 안 돼 계신 게 좀 단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것들 고루 분산하셔서 지금은 수익률 한 3.5에서 4% 이렇게 보시는데 저희가 5에서 7% 사이로 바꿔드리면 조금 더 효율이 좋아지실 겁니다. 그래서 월 투자 금액 199만 원으로 나쁜 수준 아니십니다. 너무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집도 있으시니까 훨씬 유리하게 저희가 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높은 금리의 상품을 또 추천해 주신다니까요.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또 금융자산을 살펴보면 아파트를 갖고 계시는데 대출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좀 네. 살펴주시죠. 두 채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보증금, 전세 보증금으로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12억 5천만 원의 그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계시고요. 보증금하고 대출 일부 껴서 4억 3,200만 원.
아주 많은 수준은 아닙니다. 이 정도라면 빨리 상환하시면 자, 내 집이 있기 때문에 이 빚을 남은 빚을 은퇴 전에 해결하신다. 그러면 이게 다 내 돈이잖아요. 네. 단지 고민하실 거를 이걸 다 대출을 갚느냐 아니면 내가 급할 때 쓸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하느냐 이 문제니까요. 이것만 명확하게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예금 1,500까지 합쳐서 9억 1,730만 원 자산이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여유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금융 현황까지 살펴봤고요. 저 50대 부부니까 보험도 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께서 하나생명의 더 따뜻한 스마트 통합보험 2014년도에 가입하셨고요. 자, 18만 9천 원 들어가시는데 사실은 좀 많은 금액이에요. 여기에 실손까지 지금 포함되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자, 더 따뜻한이라는 저 용어가 저는 좀 마음에 안 듭니다. 네, 왜요? 왜냐하면 저 상품을 봤더니 CI 보험이에요. 항상 말이 많던 CI 보험이 과거에는 상품명 안에 CI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객분들이 이렇게 인지가 되셨었거든요. 시청자님들이 확인이 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렇게 해놓으면 저게 CI 보험인지 종신보험인지 헷갈리죠. 그리고 안에 갱신형이 같이 특약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기왕 해주실 거면 20년나 100세 해주시면 좋겠는데 갱신형으로 80세까지만 연장이 되니까요. 만약에 내가 80세 넘어서는 보험을 또 준비해야 되는 이런 불편한 상황이 생기십니다. 그래서 하나손해보험, 하나름 플러스랑 두 개 조합은 상당히 좋은데 가격이 좀 비싸다. 저는 요거에서 한 3분의 1 정도 내리시는 게 훨씬 현명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남편분, 배우자분 것도 같은 상품으로 쭉 같이 한 번에 컨설팅을 받으신 것 같아요. 리모델링을 그냥 받으셨는데 자, 28만 6,500원에 같은 CI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CI가 나쁜 게 아니라 CI 안에 들어있는 진단금이 중대한 암, 중대한 뇌경색, 중대한 심근경색, 그다음에 중대한 질병이거든요. 사람이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정말 아팠을 때 작은 거라도 받으려고 하시는 건데 중대한이란 담보 때문에 내가 암이 걸렸는데 연기라 지급을 못 받는다.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CI 보험보다는 일반암, 일반 뇌혈관 질환, 일반 허혈성이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남편분 거, 배우자분 거는 차두리 운전자 보험 35,500원. 이건 상품이 나쁘다기보다 이게 적립금이 들어있어서 좀 비쌉니다. 그래서 15,000원 정도면 충분히 가입 가능하신데 요거는 담보 배서해서 하시던가 아니면 새로 가입하실 때 더 싸게 가입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하나손해보험 간병보험 53,300원까지 해서 연금보험 50만 원은 있지만 어쨌든 보장성 보험은 65만 2천 원이시고요. 연금까지 하면 11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십니다. 네, 자 전반적인 50대 부부의 재무 설계 상황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보내주신 사연과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전문가님께서 리모델링안을 새롭게 또 짜 오셨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플랜으로 어떻게 짜주실지 한번 기대가 됩니다. 네, 소득 540만 원은 고정돼 있지만 저희가 이제 항상 지출 통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험은 23만 원 정도를 좀 낮춰드릴 생각이고요. 생활비는 20만 원 정도 줄이십시오. 이제 자녀분들이 월급 본인들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려요. 생활비 줄이지 말고 자녀로부터 용돈을 좀 받아라. 아, 네. 아니, 그러면 수입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맞네요. 좋은 방법인데요. 네, 자녀분 두 분한테 20만 원씩만 받아도 소득 40만 원 올릴 수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자녀분들도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동안 부모님들이 투자한 게 얼만데요. 맞아요. 그죠? 네. 그래서 대출 10만 원을 저희가 상환해서 좀 낮춰드릴 거고요. 이렇게 하면 53만 원이 절감돼서 지금 현재는 저축 투자가 199만 원이지만 이렇게 변경이 되시면 252만 원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전문가 플랜을 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금융자산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저축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적금 65만 원, 연금저축 34만 원, 그다음에 연금 보험이죠. 일반 보험이 50만 원. 공시율형 상품이라 아무래도 금리가 지금 2.5%대 이렇게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펀드 50만 원. 자, 펀드도 나쁘고 좋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시작 상황이 주가가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수익이 떨어졌을 거고 그러면 이게 세 종류로 있다 그러면 어떤 게 더 좋은 거고 어떤 게 나쁜 건지를 잘 판단하셔서 추가 납입하실 거랑 환매하실 걸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걸 안 하실 거면 굉장히 손해가 크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잡아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변경 후에는 예비자금 CMA로 30만 원. 자, CMA에 돈을 왜 자꾸 넣냐면 자, 펀드가 지금 하나 있으신데 3개가 있으시죠. 만약에 더 주가가 빠집니다. 그럼 CMA에 있는 돈을 가지고 추가 납입을 하시면 돼요.
추가 매수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한 2년, 3년 기다렸다간 펀드 수익률이 더 올라갈 거거든요. 이렇게 결국은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주식이나 부동산에 많은 자산이 들어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현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돈을 갖고 떨어졌을 때 더 사고 올랐을 때 환매를 하는 걸 통해서 수익을 내실 수 있다. 요거 꼭 명심하시고요. 네. 자, 적금도 이금융권에 20만 원 진행해 드리고요. 연금저축 펀드는 당연히 연금저축은 보험으로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기대금리가 2%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펀드를 하실 거라면 지금 변경 전에 하시던 펀드 제가 볼 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저렇게 그냥 두시기만 하면 펀드는 수수료만 나가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거면 세액공제 받아가면서 내가 확실하게 세액공제 받으시면 12% 이상의 수익이 무조건 발생하시는 거와 동일합니다. 왜? 세금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여기서 5% 수익만 나셔도 17%의 수익이 가실 수 있는 거니까 펀드에 돈을 넣지 마시고요. 연금저축 펀드로 금융기관 이전만 하시면 수익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도부자 변액 펀드를 통해서 연금도 이제 준비를 하셔야죠. 부동산이 평생 연금을 보증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돈은 많이 올라가는데요. 저희가 매달 50만 원 필요하다고 부동산에 내 아파트에 문짝을 떼서 팔아서 50만 원을 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나한테 월급을 주는 계좌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도 연금의 중요성은 계속 커지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이렇게 변액연금 40만 원에 추가나 40만 원까지 하면 충분히 수익을 15년 정도 안에 보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요. 나도부자 멀티펀드는 펀드는 펀드인데 같은 펀드다? 아닙니다. 뭐가 다르냐? 나도부자 멀티펀드에는 수익을 조절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펀드 하나 50만 원짜리를 가입하시면 한 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10개의 펀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운영 잘하는 섹터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도 들어있고요. 미국, 일본, 유럽 다 들어가 있고 원자재까지도 싹 들어있는 펀드니까 자 운영하시기 복잡하신 분들 많으시죠. 어렵고 힘든 거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맡겨놓고 좀 편안한 상품들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수수료가 가장 업계에서 저렴하다라는 거죠. 네. 네, 일반 펀드는 뭐 0.24 정도 수수료 운영 보수를 띄는데 이 멀티펀드는 0.15 정도로 절반 정도로 낮춰놨습니다. 그럼 나중에 결국 같은 시점 봤을 때는 수수료 적은 펀드들이 수익이 더 잘 나는 그 현상들을 자주 보거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월적립 ETF 38만 원까지 해서 252만 원을 제가 볼 때 한 7에서 15년 정도를 꾸준히 가져가신다면 6% 이상 수익률을 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떤 시청자님들이 이러시더라고요. 왜 포트폴리오가 비슷합니까? 자, 사는 거는 전부 다 다르지 않아요. 부자들은 정말 매일 스테이크만 먹을까요? 그렇지 아니죠. 않습니다. 네. 부자들도 김치찌개 먹고요. 그리고 일반 쌀밥 먹는 겁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어떤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가 아니라요. 이거를 꾸준히 운영하고 관심 가져서 내 자산을 키우는 게 중요하니까 저희 나도 부자와 함께 정해진 포트폴리오로 같이 하신다면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액공제가 되는 팁과 또 연금을 꾸준히 해서 나중에 은퇴 후에 설계까지 확실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금융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 좀 알려주세요. 네. 월자산보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일시납 자산이에요. 내가 한꺼번에 목돈 갖고 있는 것을 잘 운영하셔야 이제는 재테크의 달인이 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예금 1,500만 원, 주택 12억 5천만 원이죠. 그리고 대출 4억 3,200. 그리고 적립액은 8,430만 원으로 9억인데 자, 요거를 조정할 때 대출을 많이 갖고 싶지만 지금 현금 여력이 그렇게 높지 않으세요. 그래서 요걸 그냥 유지를 해주시는데 명심하실 건 대출이 이렇게 있는 입장에서는 내가 월 적금 넣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대출 이자율이 무조건 높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월로 그거 적은 이자 받아서 나는 높은 이자 내고 있는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밸런싱해서 적금이나 예금에 들어있던 것들로 대출을 상환하셔라. 항상 말씀드리고요. 이러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것은 내가 유동성이 일부 확보된 상태로 하셔야 된다. 또 무리하게 대출을 갚으셔서 돈이 부족하면 네. 또 주택담보대출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네. CMA 1330으로 제가 조정해드리고요. 부동산 그대로 가고 대출에서는 5,200만 원 정도만 상환하겠습니다. 그럼 3억 8천으로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이자가 내려가고요. 그리고 달러 일시납 변액연금을 통해서 자, 오늘 시청자님 어차피 10년 짧으면 5년 정해져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한 플랜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렇게 딱 맡겨놓고요. 달러 일시나 변액연금은 달러로 투자해서 미국 장기 회사채에다가 그냥 넣으시는 거예요. 펀드 변경도 필요 없고 그냥 채권은 금리가 올라가면 일정 기간 지나면 수익률이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어떤 혜택을 드릴까요? 네, 이 연금에서 죽을 때까지 연금을 확정해서 드리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 연금 소득액은 5% 정도 연금 노후소득 보증을 해드리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인 연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금융자산까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그런데 오늘 시청자님께서는 사실 많은 또 재산의 부분이 아파트를 사는데 부동산에 좀 많이 투자가 되셨거든요. 그런데 요즘 주택이 가격이 하락하면서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거든요. 현재 이 부부의 재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첫 번째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이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라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물론 떨어집니다. 그런데 올랐기 때문에 떨어지시는 거예요. 오르실 땐 되게 좋았잖아요. 네. 근데 떨어지는 거 겁내하시면 그러면 절대적으로 항상 오르는 자산이 있냐? 없습니다. 주식 마찬가지고요. 하다못해 우리가 예금을 넣으셔도 마찬가지잖아요. 금리는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 걱정 마시고 내가 부동산 내가 거주할 집이 있다라는 거에 만족하시면서 요걸 잘 운영하시는 게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고요. 자, 두 번째는 자녀들이 최근에 독립하신 건 굉장히 큰 호재예요. 그래서 화면 네. 보시면 자,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네, 네. 이런 팁의 속담이 있는데 걱정만 하신다고 뭐 바뀌겠습니까? 지금 두 채 부동산 있으시니까 한 채 거주하시고 한 채 대출 빨리 갚거나 아니면 이 대출 금액을 조정하셔서 월세 전환 이렇게 하셔갖고 계속적으로 소득 받으실 수 있게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괜한 걱정은 건강에 굉장히 안 좋으니까요. 물론 일부분은 해야겠지만 부동산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막 걱정한다고 해서 세상과 삶의 환경이 확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삶을 즐기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이 50대 부부가 좀 더 마음 편안하게 좀 돈도 모으고 또 재무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전문가님? 자, 사실은 방법보다 이게 심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MC께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시험을 되게 잘 보고 싶으시면 어떤 상황이 좀 오시던가요? 일단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죠. 잘 봐야 되니까. 그런데 네. 저도 항상 더 잘하려고 하면은 긴장이 되고 걱정이 돼서 오히려 평소보다 못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네, 대부분 사람들이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내가 한 만큼 예를 들어 100이라고 했을 때 50을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50점을 맞는 게 정상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50을 공부했는데 100점을 맞고 싶으시니까 항상 걱정이 많아지시는 거고요. 내가 한 거보다 더 잘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급해집니다, 마음이. 그래서 결국은 수능 때 항상 그런 문제 발생하죠. 뭐 평소에 공부 안 하시다가 이제 전날에 네. 좀 더 맞아보겠다고 이제 벼락치기 하시고 당일날 늦어갖고 시험 못 보는 케이스들도 많은데요. 이게 좀 극단적이지만 제 시청자님들께 말씀드릴 건 좀 지켜보시는 여유가 필요하고요. 지금 주택이 있으시면 너무 불안하기보다는 자, 그러면 언제가 내가 팔거나 조정할 수 있는 타이밍이냐 이걸 보시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진짜 이제 마음을 좀 다스리면서 앞으로의 이게 계획을 또 차근차근 실천해가는 게 참 중요한데요. 사실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 또 주간에 이게 뭐 매매 가격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편안하게 마음 먹으면서 어떻게 좀 계획을 세워야 될까요? 네, 마음 편히 먹으시라고 이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주간 매매 가격 변동률 보시면 우측 하단 보시면 많이 떨어진 거 사실이에요. 10주 동안 계속 하락했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 전 그래프를 보시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오른 만큼 떨어지는 거나 속은 좀 상하시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 속 안 상하시려면 지금 파셔야 돼요. 하지만 팔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또 양도소득세와 그동안의 뭐 보유세 그래서 크게 안 남으실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건 면밀하게 좀 따져 보셔야 되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거겠죠. 두 채가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느 집에 사실 건지 결정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한 채를 이거를 계속 전세로 가실지 아니면 반월세로 전환해서 월 수입을 챙겨 가실지 이런 것들을 정해서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시기보다는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화면 보시면요. 실제로 부동산에 이렇게 묶인 돈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하세요. 아유, 그러면 나 은퇴할 때 이 아파트 처분하고 작은 거로 가지.
자, 화면을 보시면 그 말씀을 지우셔야 된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좌측의 첫 번째 그래프를 보면요. 66.2%가요. 은퇴하시고도 바꾸지 않으세요. 아파트 사셨던 분들은 그냥 아파트를 고수하십니다. 왜? 네. 편하시거든요. 그리고 은퇴해서 더 작은 집으로 가면 왠지 내가 초라해져 보이고 불편해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팔고 작은 집으로 갈 때 방금 말씀드렸듯이 양도소득세 발생하겠죠. 그렇죠. 등취등록세 다시 발생하겠죠. 네. 세금 내면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남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면 나 지금 단독주택 사는데 아파트로 안 가고 그냥 조금 더 작은데 똑같은 문제입니다. 우측을 보시면 주택 유형을 바꾼 분들도 아파트 안 사시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은퇴하시고는 오히려 또 아파트를 선호하세요. 왜냐? 지금까지 아파트 안 살아봤으니까 나 은퇴하고는 아파트 살아볼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는 은퇴자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그냥 내가 살 주거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재테크를 준비하시고 노후를 준비하시는 게 훨씬 현명하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자, 다음 화면 보시면 그러면 강남 같은 데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죠. 그런데 자, 1가구 2주택 다주택자들이 문제가 이런 부분입니다. 강남 집값 5년 새 4억 원이 올랐어요. 근데 2023년도에 14억짜리가 18억이 된다고 했을 때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자, 보유세 내시고 양도소득세 내셔도 2억이 남아요. 4억 올라서 2억 남으면 괜찮죠. 네, 괜찮죠. 근데 지금 오늘 시청자님처럼 1가구 2주택이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익이 1억 2,400으로 떨어져요. 네. 그러면 대부분 세금 내면 없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3주택자분들은 더 심각하죠. 4,035만 원까지 내려가니까 지금 부동산 쪽 컨설팅 빨리 받으셔서 요 하나를 임대사업자로 전환을 좀 잘 하시던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내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걸 빨리 막으셔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으려고 정말 열심히 두 채, 세 채 샀는데 오히려 세금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손실을 본다면 참 안타까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역시 합리적인 선택과 그 과정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런 걱정이 없어지지 않도록 부동산 가격에 대한 좀 예측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더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까요? 하락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시라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하셔라. 이런 말씀 드리고요. 자, 화면 보시면요. 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게 우리나라 경기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자, 좌측 그림을 보시면 신흥국이라고 우리보다 조금 더 못 사는 나라들은 못 산다고 하면 좀 그러네요. 경기 네. 발전이 조금 덜 된 나라들은 지금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늘었고요. 중국도 결국은 기업과 정부와 가계가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서 우측에 있는 도시를 보시면 MC께서 보실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깨끗하죠? 네, 상당히 얼마 안 된 신도시 같은 느낌인데요. 예, 네. 중국에 지어진 도시인데요. 이게 저희가 유령 도시라고 해요. 중국이 개발을 위해서 이런 도시들을 굉장히 많이 지어놨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썰렁하네요. 네. 그러면은 뭐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부동산이 들어갈 사람이 없으니까 떨어지는 거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발생했으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좀 회복될 것이다. 지금 1, 2년을 걱정하시느라고 급하게 처분하시거나 급하게 이거를 조정하시다 보면 손해가 많이 발생한다. 요거 오늘 명심하시고 제가 볼 때는 빚을 늘려서는 절대 자산 가치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빚을 낼 땐 좋은데요. 결국 갚아야 되는 게 더 힘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있는 부동산들을 차근차근 대출 갚아가면서요. 떨어지시더라도 분위기 보시면서 그때 다시 올라갈 타이밍에 조정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부동산에 대한 팁까지도 좀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덩치만 큰 게 아니라요, 정말 실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분별한 빚으로 인한 그런 부동산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시청자님의 보험 상황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은 어떤가요? 네, 보험은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저희 나도부자에서 권해드리는 스타일은 이렇게 됩니다. 너무 작은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네. 큰 거와 환급금을 좀 준비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자, 화면 보시면요. 자, 더 따뜻한 스마트 통합보험 지금 오늘 시청자님 거는 그냥 없애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아깝긴 한데 20년을 내셔야 되는데 지금 4년 내셨거든요. 16년 내시는 게 더 아까울 것 같아요. 그 안에 특약들도 갱신형으로 들어있고 어차피 100세로 유지가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또 보험을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 되는데 이럴 거면 뒤에 가서 하시면 돈 부담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차라리 빨리 조정하시고
자, 하나손해보험 하나홈플러스는 가맹 유지하는데요. 그 일당 입원비라고 하죠. 그 부분만 좀 제거하고 진행하면 보험료 낮춰서 75,700원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자, 남편분, 배우자분 거는요. 자, 사망보험금이 가장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은퇴하기 전까지 5년 동안은 그대로 유지하시되 감액을 해서 진행할게요. 11만 3,500원으로 좀 낮춰드렸고요. 자, 하나손해보험 차두유 운전자 보험도 35,500원을 굳이 유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나손해보험의 간병보험은 최근에 가입하시긴 했는데 2014년도에 장기 요양 간병 간병 등급이 있어요. 1에서 4등급이 있거든요. 요거를 전부 다 해드리는 거면 되게 좋은데 지금 상품을 보니까 1등급에는 4천만 원이 나가고요. 오히려 3등급, 4등급이 더 작은 게 받기가 쉬워요, 치매는. 네. 그런 것들이 1,000만 원밖에 안 돼 있으니까 이런 것보다는 골고루 들어있으신 게 좋은 겁니다. 1등급 전체에서 3천 나가고 밑에 3, 4등급도 2천씩 나가야 이게 제대로 된 치매보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최근에는 치매보험이 또 CDR 척도가 과거에는 뭐 3등급을 받으면 그 이상 받아야지만 받을 수 있게끔 중증 치매 위주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경증 치매 그리고 알츠하이머까지 다 진단금이 지급되는 이런 상품들이 나와 있으니까 어차피 조절하시는 김에 보험료 낮춰서 한번 조절하시면 훨씬 좋겠다. 그래서 배우자분 것은 제가 무해지 통합보험으로 해서 75,200원에 운전자 다 넣고요. 치매보험 다 넣고요. 그리고 부족한 80세까지 보장, 요거를 100세까지 다 연장해서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청자님께서는 기본적으로 따뜻한 스마트 통합보험의 CI를 없애시고 저해지 종신보험이라고 저희가 GI라고 합니다. 일반 암, 일반 뇌출혈, 일반 심근경색까지 다 보장되는 거니까요. 같은 형태로 보험료 낮춰서 65,800원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부자 변액연금 40만 원 출발하시면 보험료 41만 9천 원으로 조정되면서 자, 보장기간 늘려드렸고요. 부족한 보장 다 채워드렸고요. 보험료 자체도 23만 원 절감해 드렸으니까 같은 금액으로 내시면 훨씬 좋고 그리고 나중에 해약 환급금도 높여드려 놨습니다. 네. 자, 보장성 보험료를 줄여서요. 저축할 그 비용을 더 늘리고 또 거기에 연금까지 추가 준비가 가능하니까요. 정말 현명한 대책을 세워주셨는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보험을 꼭 필요하다는 거는 인식은 하고 있지만 막상 아프지 않으면 그냥 단순한 지출이기 때문에 좀 아까워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어떤 대비 방법을 제시해 주실 건가요? 네, 물론 보험이 안 아프면 아까웠기는 해요. 그런데 네. 자, 제일 중요한 건 아프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근데 혹시 아프기라도 하면 그건 큰 손실이지 않습니까? 네. 뭐 저도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아프면 소득이 끊길 거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대비하는 거고요. 하다못해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 사시면 비싼 스마트폰 사시면 한 달에 5,000원씩 스마트폰 보험도 넣잖아요. 네. 예, 100만 원짜리 핸드폰에도 보험을 넣어줄지언데 자신한테 투자하는 거 너무 아까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보험 진짜 그럼요. 중요하구나 생각이 드네요. 네, 제 가치가 스마트폰보다는 훨씬 높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요. 그래서 10배 정도, 20배 정도 10만 원씩 보험 넣는 거 아까워하실 필요 없고요. 자, 그런데 어떤 걸 하시면 좋냐? 최근에 저해지, 무해지 보험으로 하시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요. 저해지, 무해지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 마트 가시면 이제 이땡땡 마트 있죠. 옛날에 네. 큰. 근데 그쪽에서 최근에는 브랜드 없는 이런 또 마켓을 열었습니다. 네, 저도 가봤어요. 예, 네. 그러면 물건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품질은 비슷했어요. 이게 무슨 차이냐? 과거에는 비싼 메이커들, 브랜드 있는 메이커들을 갖다 팔았다면 지금은 그 메이커를 뗐죠. 상표를 띄고 그리고서 하청을 줘서 동일한 상품을 가격을 다운시켜서 이렇게 제공하는데 먹어보니까 맛도 더 있고 훨씬 싸더라고요. 보험도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단의 일반 구조는 지금까지 20년 납입을 쭉 하시면요. 이 해약 환급금이 쭉 쌓여요. 근데 무조건 100%는 안 됩니다. 20년이 넘게 걸려요. 결국은 보험은 환급금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해지나 무해지는 어떤 거냐? 납입 기간 동안 해지 환급금을 안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덜 받으면 되잖아요. 그만큼. 네. 예, 안 주면 되니까 방금 브랜드를 없앤 것처럼 보험료가 30% 정도 다운이 됩니다. 하지만 나쁜 거냐? 그렇지 않아요. 품질 똑같고요. 20년 납부가 딱 끝난 상태에서는 우측 보시면 우측 하단처럼 더 높은 해지 환급금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대신에 서서히 줄어드는 건 똑같으니까 같은 보장에 가격만 다운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해지 어차피 보장이 중심이다라면 10만 원짜리 보험보다는 7만 원짜리가 낫겠죠. 네. 예, 굳이 저축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좌측 보시면 표준형이 56,980원이라면 무해지 통합보험은 34,900원으로 마이너스 39%. 그러니까 4인 가족이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지금 2만 원씩만 줄어도 8만 원이 줄어드는 거고. 많이 되네요. 네, 보험료가 만약 10만 원 단위였다 그러면 이게 16만 원, 20만 원씩 줄어드니까 이제 연금 돈이 없어서 저 준비 못했어요.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예, 무해지 보험으로 제대로 컨설팅 받으시고 이 차액을 가지고 연금 준비하시면 어차피 내던 돈에서 다시 연금 준비하시는 거니까 훨씬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똑같은 보험인데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요. 훨씬 실속 있는 지금 보험 상품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무해지나 저해지를 잘 혼용하면 자산을 더 늘릴 수 있다는 건데 추가로 또 자산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투자 조언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화면을 좀 보시면 전체적인 그림 한 번만 짚어드리고 갈게요. 자, 주가와 아파트 가격의 순환표인데요. 자, 과거 1983년도 빨간 박스죠. 저기 보시면 위로 올라가 있는 게 코스피입니다. 주가고요. 네. 이때는 아파트 가격이 좀 낮았죠. 그런데 그러네요. 코스피가 내려가면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파란색 박스도 결국은 코스피가 먼저 올라가 있어요. 주가가. 그 뒤에 한 2, 3년 지나서 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최근엔 그게 바뀌었어요. 2017년도부터 보시면 자, 맨 위가 저 녹색 박스의 맨 위가 코스피인데요. 올라갔다 내려갔죠. 네.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같이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있어요. 네. 이게 왜 이렇게 됐냐? 결국은 시장에 금리가 낮기 때문에 돈이 많이 풀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2년 정도 두고 움직였던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지금은 거의 동조화라고 하죠. 같이 움직이고 있고요. 시장에 돈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2,343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코스피가 지금 1,700조거든요. 네. 결국은 가계부채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대부분 부동산 때문에 생기신 거예요. 그러면 맞아요. 그 부동산의 대출을 갖고 우리나라의 전체 주식을 다 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그러면 그 대출 조금 줄여서 주식 사시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사놓고 20년 있으면 안 오를까요? 오를 것 같아요. LG전자, 네. 현대자동차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거든요. 자, 이런 데 투자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6.25 겪고 한강의 기적을 겪으면서 정말 경제 성장을 눈부시게 해왔거든요. 근데 부동산이 과연 우리나라 경제를 먹여 살렸느냐 저는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가 이만큼 대한민국에 올 수 있을 때까지 부동산이 우리한테 수입을 갖다 준 것인지 아니면 이런 기업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를 이만큼 유지시켜 준 건지, 그리고 시청자님들도 부동산에서 일하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기업들에 가셔서 열심히 일하시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만큼 온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딱 이거 부탁드릴게요. 주식 관련 투자를 좀 하십시오. 부동산 대출 좀 줄이셔서요. 이제 주식을 나와 내 자식을 위해서 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시고요. 최근에 모 증권사 대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외국에 계시다 오신 분인데 저희 방송에도 출연하셨던 분이에요. 네. 자, 주식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주식은 사는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언제 팝니까? 그랬더니 주식은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그냥 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사서 보유하면 10년, 20년 지나면 무조건 올라가더라. 어떤 주식만 사면 되나? 망하지 않을 우량주들만 사시면. 이거 워렌 버핏이 한 얘기랑 동일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투자하신다면 분명히 기회가 있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화면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주식이 어려웠던 건 결국 투자 기간이 짧을 때 이거는 48% 하루 맡기시면 48% 손해를 보세요. 1년은 37.8%. 20년 되면 0.1%의 손해를 보니까 99.9% 수익 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주식 사셔서 오래 두십시오. 그래서 우측에 워렌 버핏 이제 어르신이죠. 어르신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덱스 펀드, 주식 어려우면 인덱스 펀드에 주기적으로 투자한다면 초보 투자자도 투자 전문가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나도 부자 방송에서 말씀드린 멀티펀드나 변액연금을 통해서 꾸준히 투자하시고 대출 낮춰 가시면 분명히 노후 준비 가능하시고요. 자, 마무리를 제가 오늘 은퇴 플랜을 해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네. 다음 화면 보시면요. 그래서 오늘 시청자님들은 나도 부자 변액연금 130만 원, 아까 40만 원 준비하셨죠. 그리고 국민연금 127만 원,
그리고 연금저축펀드도 꾸준히 운영하셔서 47만 원 이제 65세 때 받으실 수 있고요. 달러 일시나 변액연금에서 19만 원. 나도부자 멀티금융펀드에서 67만 원 해서 390만 원이면 은퇴 어느 정도 해결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셔서 편하게 사시고요. 그리고 남는 저축 갖고 대출을 미리 해결해 놓으신다면 뭐 노후가 그렇게 두렵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요. 부동산의 무조건적인 그 믿음보다는 이제 적절한 배분이 중요한데 주식 같은 경우도 또 초보자분들은 좀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또 인덱스 펀드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함께 하신다면 현명한 또 은퇴 플래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저 나도부자 은퇴 플랜까지 자세히 들어봤고요.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상담을 보내주시면 이렇게 자세하게 리모델링 안으로 또 새로운 재무 설계를 드리니까요. 방송을 보시다가 나도 이렇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연을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보내주실 번호는요. 02-2077-6248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문자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88번으로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윤창원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내 돈을 부탁해 시간을 함께 해보겠습니다.